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차바이오텍 기업 심층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세포치료제라는 이 첨단 과학 이야기부터요. 또 회사의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최근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주가 움직임까지 이 기업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당신만의 정보 지도를 그리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와, 정말 방대하더군요.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최신 뉴스, 여기에 투자 전략 제안까지. 특히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배경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바이오텍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차병원 그룹의 핵심 바이오 계열사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집중하고 있나요? 네, 그 차바이오텍의 심장은 역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암세포 잡는 역할로 유명하잖아요.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이걸 활용한 항암제 개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나 다른 난치병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R&D 엔진인 거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한 사업인데요. 요즘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잖아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이 CGT 개발에 필수적인 바이럴 벡터 같은 핵심 원료를 다른 제약사들을 위해서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소위 CDMO 사업. 이걸 아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제대열 보관이나 연구용 씨약 판매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체 신약 개발 R&D하고 외부 수주 생산 CDMO 이 두 개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자체 개발이랑 수주 생산, 투트랙 전략이군요. 그럼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이 분석 보고서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분석은 명확하게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분야 전체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R&D하고 생산, CDMO 이 두 축 모두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R&D 쪽을 보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치료가 더 까다로운 고용암을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CAR, NK 세포 치료제처럼요. 이런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NK 세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죠. 네, 그리고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생산 쪽에서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곳에 CGMP, 그러니까 국제적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제약사들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죠. 분석에 따르면 이 미국 CDMO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결국 R&D 성공과 미국 생산기지, 이 두 날개로 비상하겠다는 전략이에요. R&D와 미국 생산기지, 와, 확실히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장의 재무제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성적표는 어떤지 좀 보죠. 자료 기준으로 최근 분기 매출은 한 2,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살짝 줄었고 오히려 영업 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마이너스 207억, 마이너스 75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어요. 분석에서는 이걸 역시 R&D 투자와 신사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보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장형 바이오 기업의 딜레마죠. 뭐랄까, 당장의 숫자보다는 미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니까요.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좀 눈에 띕니다. 약 2박 5%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이 한 78%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분석에 따르면 이건 주로 미국 CDMO 공장 증설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의 결과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 분석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나요? 정확합니다. 높은 부채는 결국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이걸 상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향후 기술 이전,
엘로라고 하죠.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의 권리를 다른 제약사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미국 마티카 바이오의 CDMO 수주를 대폭 늘려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차바이오텍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상 이 높은 부채 비율은 미국 CDMO 시장 선점을 위한 비용이자 일종의 베팅인 셈이죠. 이 베팅이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가치평가 지표는 어떤가요? PER은 적자 상태라 뭐 의미가 없고 PBR이 2.46배라는 건 시장이 현재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미래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에 한 1.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ROA가 마이너스인 건 아직 R&D 투자 단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주식시장으로 좀 돌려보죠. 최대 주주는 차광열 회장 일가로 뭐 안정적인 지분율 약 33.8%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수급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27일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37만 주 넘게 팔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5만 주 이상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17% 넘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글쎄요, 분석은 그 이상의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둡니다. 물론 기술적 요인도 있겠지만 개인이 대량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냈다는 것은요, 이들이 차바이오텍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 가능성을 보고 움직였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R&D 분야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과 연관지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 R&D 소식이요. 어떤 내용이었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NK세포 치료제 관련 뉴스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 면역항암제와 병용했을 때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요, 치료가 어려운 고형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형암은 사실 NK세포 치료제가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던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 이 점을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의 CDMO 사업 성장 기대감도 꾸준히 배경에 깔려 있었고요. 아, 고용암 정복 가능성이라는 그 잠재력에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런 내부적인 움직임 외에 외부 환경, 예를 들어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정책 환경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첨생법이라고 하죠. 이게 시행되면서 세포 유전자 치료 연구와 상용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차바이오텍의 R&D 활동에는 분명 긍정적인 환경이죠. 해외 쪽은요? 특히 미국 시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인데 차바이오텍은 이미 마티카 바이오라는 대규모 생산 기지를 미국 땅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생산을 밀어줄수록 마티카 바이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차바이오텍을 볼 때 자체 CGT 기술력, 뭐 NK, 줄기, CAR, NK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미국 CDMO 수혜주라는 테마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R&D 성과, 외부 정책 호재,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10월 27일에 주가가 폭발했군요. 그날의 움직임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날 주가는 무려 17.26% 상승해서 13,250원에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694억 원으로 정말 엄청났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 대략 한 12,5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주요 이동평균선들과 함께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단숨에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차트 분석상으로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신뢰도 높은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 움직임의 배경에 아까 말씀드린 고형암 NK 병용요법 효과 확인이라는 펀더멘털 뉴스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나요?
이렇게 급등한 후에 따라붙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분석은 단기 급등 후에 추경들 소하는 것의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대신 차바이오텍을 장기 파이프라인 투자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즉, 단기 실적이 아니라 R&D 성공 가능성이라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고 임상 결과 등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니 긴 호흡으로 그리고 위험 관리를 위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같은 것도 언급되어 있나요? 네, 기술적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견이 제시되긴 했습니다.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번에 강하게 뚫었던 저항선이자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 구간,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공된 분석 자료에 담긴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는 시장 상황 변화와 또 개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성공과 미국 사업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군요.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국 바이오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클 수 있는 구조일까요? 네, 분석 보고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명백지 그렇다고 평가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첫째는 생산, 즉 CDMO 측면입니다.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는 앞으로 미국의 수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쏟아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할수록 마티카의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거죠. 미국의 혁신 파이프라인을 생산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R&D 측면입니다.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NK세포나 줄기세포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임상을 통과하면 그 기술을 사거나 LOL을 또는 함께 개발하자고 손 내밀 가장 유력한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결국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미국 빅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즉, R&D 성과가 미국 시장 진출 및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R&D와 생산 모두 미국 시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차바이오텍의 주가나 성과를 움직일 핵심 동력은 무엇이 될 거라고 분석은 예상하나요? 역시 NK세포 치료제 R&D 성과가 미국 CDMO 사업 확장 이 두 가지를 쌍두마차로 꼽고 있습니다. R&D 분야에서는 중요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요. CDMO 분야에서는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새로운 수주 계약을 맺느냐, 이게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 이제 정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은 명확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점 우려가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는 인류의 질병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명적인 분야이고 이제 막 본격적인 상업화와 기술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누가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를 가리는 치열한 레이스가 시작된 단계이며 차바이오텍은 그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게 분석의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주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차바이오텍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체적인 혁신 신약 개발, 예를 들어 NK나 줄기세포 같은 거죠. 그리고 급성장하는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즉 CDMO 시장 공략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R&D 성과와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높은 부채 비율과 신약 개발 고유의 불합실성은 여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자체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실적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공격적인 투자가 미래의 결실로 이어질지는 결국 시간과 R&D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어쩌면 이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분야 투자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깊이를 더하고 당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분석에서 보았듯이 차바이오텍의 미래는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이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바이오 기술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높은 위험과 긴 시간이라는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눈부신 가능성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